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이제 2023년 5월 10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요즘에 좀 힘은 없죠. 오늘 좀 힘은 없는데 제가 장 끝나고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좀 해드릴 내용은 2차전지 관련된 보고서 하나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주 AI가 뜬다는데 마이크로는 왜 안 오르냐, 그 내용이 있고, 웨스턴 디지털 실적 발표, 이게 이제 그 낸드 플래시 만드는 기업이라 좀 이제 국내 반도체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라미드 특수 섬유, 방탄복이나 아마 특수한 이제 여러 가지 소재로 좀 쓰는 건데 코오롱 인더가 제일 많이 생산하죠. 근데 이걸 만드는 원료를 국산화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KNJ 보고서가 2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노션, 크래프톤, GS 리테일, 현대백화점, 인텔리언테크, 한솔 케미칼까지 이렇게 좀 내용들 나와 있으니까 좀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2차전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 이제 결국 수출 중심의 사회고 내수가 지금 성장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모든 자원이 수출로 다 집중이 되는데, 결국 지금 반도체하고 석유화학이 옛날에 대표 산업이었죠, 수출에. 근데 이게 좀 안 되죠, 잘 요즘에. 예. 그래서 전기차 2차전지 바이오가 이 공백을 좀 메꾸고 있고, 전기차 2차전지 산업이 한국 경제 차세대 기둥이 될 거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아마 반론 제기는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2차전지 제조사들의 해외 비중이 많이 늘어났죠. 옛날에 50%, 17년도에, 지금은 25년에는 94%까지 늘어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 경제의 경쟁력 위해서는 어쨌든 이제 이런 소재가 제일 중요하죠, 이 2차전지에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 개발, 이런 지원들도 필요한데, 그래서 정부도 R&D 연구 개발 지원 핵심 4가지를 이제 언급을 했고, 전고체, 리튬 메탈, 리튬 황, 차세대 배터리, 그 다음에 5천억 규모 정책펀드 지원, 3원계 NCM 배터리라든가 LFP 대용량 저장 장치, 여기에도 3,500억 이상, 그리고 2030년까지 이제 100% 순환, 리사이클링 하겠다는 거죠. 이런 거를 구축을 하겠다, 라고 좀 했습니다. 정부 정책도 굉장히 이제 우호적이고, 근데 이제 2차전지 주요 품목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전기차, 셀, 양극재, 분리막, 동박이 가장 대표적이고, 이 중에 전기차, 양극재가 명백하게 수출 쪽에선 성장을 했다. 근데 셀이나 소재는 이제 조금 둔화가 된 게, 이제 왜냐면 해외에 공장이 있어서 그래요. 해외 공장인데 해외에서 수출할 리는 없잖아요, 그죠? 현재 공장들이 있다 보니까 그 공장이 가동되면서 전체 수출은 좀 둔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성장은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전기차나 양극재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죠, 주로. 그래서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수입 품목은 리튬하고 전구체인데, 예를 들어 양극재로 80억 달러 벌면 요런 이제 비용 있죠, 여기 들어간 원재료, 요걸로 58억 달러 정도가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전구체는 많이 줄고 있대요, 수입이. 왜냐면 이제 국산을 하는 거죠. 많이 한국에서 생산도 하고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지금 반도체법, IR법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조금 지원하면서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약간 다른 게, 반도체 보면 규제가 굉장히 까다롭어요. 가드레일, 중국에 투자하지 마라, 보조금 환수하겠다, 말 들어라, 막 이런 식이고, 이게 보면 저게 좋은 건지 모르겠고, IRA는 혜택이 명확합니다. 미국에 공장 지어, 보조금 줄게, 중국 너네는 오지 마, 약간 이런 거잖아요. 명확한 거고, 그리고 앞으로 보조금 규모가 준다고 해도 26년에 국내 셀, LG, SK, 삼성, SDI가 받아갈 돈이 한 10조 원 정도 다 합쳐서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와 2차전지의 온도 차이는, 이유는 뭐냐면 최저 수요단의 중국 연관성. 중국은 반도체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죠? 한국 걸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국내 업체들은 근데 어쨌든 이제 중국 비중이 높거든요. 그래서 중국 고객들을 무시를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우리나라 반도체를 중국이 안 쓸 수는 없는데, 근데 가장 많이 사간 데가 또 중국이니까 중국의 그걸 입김을 또 무시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고객들을. 2차전지는 중국에 거의 안 들어가죠. 경쟁이 명확합니다. 중국과 싸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2차전지가 막 피 터지는 전쟁을 하는데 중국이 고객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차이가 좀 뚜렷하게 지금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좀 약간 피해를 본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자꾸 나온 거고, 2차전지는 뭐 중국에 오히려 수혜를 받았죠. 중국이 밖으로 못 나가면서. 예. 그리고 해외 우려 집단이란 표현을 반복해서 반도체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예. 중국에서 설립된 여기 뭐냐면 중국에서 설립된 기업일 경우에는 지분과 무관하다. 그러니까 중국에 설립이 됐다 그러면 우려 집단이에요. 중국에 지분과 무관하게. 조인트 벤처의 경우는 중국 쪽 지분이 25% 이상이 되던가, 예. 중국 지분이 그 정도 되면 또 우려 집단이다. 이거를 그대로 이 반도체 정의예요. 이걸 전기차에 적용하면 대부분이 보조금 리스트 다 탈락한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중국 의존도가 크거든요. 미국의 전기차 전략 핵심 파트너로 어쨌든 이제 국내 업체들이 많이 동행을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미국은 중국을 끊고 싶은데 한국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2차전지 주가 상승은 당연한 거예요. 굉장히 타당한 겁니다. 저런 이들 때문에. 괜히 올라간 게 아니고 저런 이제 정치적인 이슈도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예, 국내 2차전지 업체 중 중국산 제품들의 배제가 진행되면서 국내 업체들은 어쨌든 반사수혜를 받았죠. 예. 그리고 중국 공급 의존도가 높은 뭐 소재들이 일부 있죠. 특히 양극재, 흑연, 또 음극재. 이거는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탈중국을 하려면. 예. 근데 그렇지만 이제 해야죠. 안 할 수는 없고, 미국에 가기 위해선. 그래서 국내 2차전지 밸류체인이 이제 새만금 투자 계획한다는 거 뉴스 통해 보셨을 텐데, 여기 LG랑 화이코발트, SK랑 에코프로, 잼, 여기 3사가 이제 추진을 할 텐데, 여기 이제 중국 기업들도 화이코발트 들어가 있죠. 네. 근데 이제 국산화 한다면, 이제 우리나라에 생산을 한다면 미국 정책 이슈에 대응이 가능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 새만금 투자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고, 포드나 테슬라가 CATL하고 이제 제휴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과연 미국 정부에 받아들여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 두 회사 다 한다고 한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반대를 할지, 아니면 야 중국도 들어와 이럴지, 그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무튼 전략은 뭐냐면, 변수가 많으면 전략을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발 정책의 힘은 좀 많이 알려졌잖아요.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명확하진 않고, 그래서 2차전지 수혜를 미국발 정책의 힘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좀 마무리 국면이다. 향후에는 이제 추진력, 실제 이제 알겠고, 실제로 그게 이제 우리 그림이 그려졌는지 제대로,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가장 보수적인 전략은 변수에 대한 노출도가 낮은 업체를 좀 찾자. 그래서 산업 내에서 중국 공급망 의존성이 낮은 업체들을 좀 찾을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리막이나 이 동박이 괜찮대요. 이분 의견은 분리막이나,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양극재 위주로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이 분리막하고 이쪽은 아예 못 갔어요. 예. 탈중국에 대한 압박에서도 자유롭고, 중국 업체들의 제품 점유율 뺏기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박이나 분리막은 그 나라에서 그냥 중국에서 그냥 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끼리 하면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 분리막이나 이런 쪽도 동박 같은 게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또 점유율이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거를 만약에 미국에 써준다면 수혜가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 전략은 어쨌든 1분기 실적은 셀과 양극재가 견인을 했는데 대부분 100에서 200%대 성장 지속했고요. 동박 분리막 업체들은 매출 성장은 좀 낮았습니다. 근데 수익성은 분리막이 되게 좋았어요. 분리막. 예, 의외로 분리막이 이번에 실적 좋았잖아요. SK 아이테크놀로지, WCP. 그래서 고정비 부담이나 이런 것들도 벗어나고 있고, 양극재는 하반기에 봐야 될 건 공급망 구축해야 된다. 원재료 있죠. 양극 소재 만들기. 그 파트너십.
이거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이걸 잘하고 있잖아요. 에코프로가 전체 수직 계열화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주가 많이 올라간대. 그러니까 앞으로 양극재 업체들은 저런 이제 이 공급망을 잘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 보시고, 분리막 업체들은 이제 구조적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게 중국 회사들이 북미에 들어가기 어렵죠. 왜냐하면 북미에 공장을 지어야만 이 배터리 보조금 받습니다. 이 분리막은. 그러니까 미국산이어야 돼요. 중국산이나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거죠. 동박은 가장 관심이 멀어져 있는데 뭐 그게 규제가 센 건 아니에요. 예, 동박 같은 경우. 또 국내 업체들이 동박은 전 세계에서도 점유율이 높은 편이니까, 예, 중국 공급 압력이 해소돼도 뭐 이렇게 수혜폭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래도 실적 좋아진다. 2분기 전으로. 그래서 그리고 가장 또 주가가 못 올랐잖아요. 뭐 SKC라든가. 여기는 이제 WCP랑 SK IT테크놀로지 딱 두 개만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그동안 실적이 좀 안 좋았고 이제 주가 레벨도 낮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자. 그러니까 저도 이 의견이라고 예전에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좀 소외된 거 좀 보자. 2차전지도 너무 오른 것만 보지 말고.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또 요새 분리막 잘 갔죠. 근데 그게 이게 이유가 있어서 간 거라 좋아요. 그냥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건 별로 안 좋아요. 그만 못 올랐으니까 그냥 잠깐 반등하는 건. 사실 그럼 반등하고 다시 꺾이죠. 근데 분리막은 실적도 좋고요. 미국에 공장 짓는다는 그런 시나리오. 그리고 이 동박은 하반기에 조금씩 개선되고, 그리고 이제 유가라든가 가스 완화되니까 이런 이제 확실한 이제 모멘텀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WCP랑 뭐 SK IT테크놀로지 이쪽에 대한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 항공기는 지금 비수기라서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LCC랑 FSC 일반 대형 항공사 나눌 수 있는데 확실히 지금은 이게 더 좋아요. 4월은. 왜냐면 멀리 가거든요. 유럽. LCC는 로우 코스트 캐리어예요. 그래서 저비용 항공사, 좀 뭐 제주항공이나 TA항공 이런 회사들이죠. 그리고 기내 서비스 최소화하고 가격으로 좀 약간 가격을 다운시키는 풀 서비스 캐리어는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예, 굉장히 이제 서비스도 다 토탈로 이렇게 제공을 하죠. 그렇지만 요새는 뭐 이게 다 섞여 있어서 꼭 이게 LCC인지 FSC인지 그냥 무조건 칼로 무자르듯이 하긴 좀 어려운 것 같고, 아무튼 LCC 저비용 항공사는 여객수가 좀 감소했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좀 증가했습니다. 그게 이제 장거리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리고 항공업 주가가 요새 굉장히 부진해요. 막 피크아웃 얘기 또 나오고. 예, 근데 그 1분기가 워낙 또 기절성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피크아웃 부담을 좀 더 과정시키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급 과잉은 아니다. 여전히 운임 높고 공급 부족 해소되기도 어렵다. 2019년 수준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 예. 또 팬데믹 사이로 이 대한항공이라든가 이런 이제 기재 수정, 이제 항공기 편수가 어쨌든 줄었어요. 근데 그거를 한 번에 늘리긴 좀 어려운 거거든요. 가동률도 낮고. 그래서 원래 연초에는 20대 증가할 줄 알았는데 지금 7대밖에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공급은 크게 늘기 좀 어려운 구조고, 다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다 빠지는데 그렇다고 수요가 부족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LCC 저비용 항공사가 추가로 하락한다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황민성 연구원님이 그 고객과의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테슬라에 투자해서 좋은 수익을 냈는데 이제 인공지능으로 갈아타고 싶다. 모두가 엔비디아 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대단하다. 이 인공지능이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할 날이 올 줄 몰랐다. 설계는 GPU.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도 많이 올라갔고, TSMC가 만들 그 공정,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근데 경쟁도 치열하죠. 여기에 뭐 AMD도 붙을 거고, 삼전이 TSMC랑 경쟁할 거고, 인텔하고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근데 엄청난 변화는 알겠는데 누가 주도할지 모르고, 엔비디아 2배 오르는데 왜 마이크론 20%밖에 못 올랐냐, 요거죠. 이게 말이 되나요? 말 안 된다. 예, 맞다. 근데 메모리는 가격이 치열하니까 계속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메모리 가격이요, 지금 많이 쓰는 이제 64GB DDR4 모듈이 100에서 120불 하는데 지금 $100라고 합니다. 여기 챗 GPT에 들어가는 초고대 AI 서브에 요거에 맞게 이제 구매하는 제품이 128기가 5 DDR, 요게 $1000. 네, 100만 원이죠. 100만. 130만.
그러니까 신제품은 원가를 기존 제품의 2배가 들어도 50%의 영업이익률이 나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예. 그러니까 저렇게 또 저렇게 비싸게 팔리는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D램에서 50% 수준 적자 내고 있는데 여기서 앞으로 더 가격 떨어진다고 보는 건 말이 안 된다. 요 내용이고, 네? 1000불이라고요? 아니, D램은 범용이 아니었어요? 예. 아니, 프리미엄 줘도 300불이면 최대 아닌가? 그랬더니 이제 연구원님이 128기가 디젤파는 작고, 아니, 그러니까 더 빠르고 전력 소모 작고, 예. 챗 GPT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고, 예. 비싸도 사야 된다. 그리고 우리 그 TSV 방식 아시죠? 이렇게 반도체 쌌는데 밑에서 구멍 뚫어가지고 연결하는 거. 예. 그거 우리 많이 배웠죠. 그 HBM. 그걸로 뚫어서 연결하기 때문에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거죠. 기존의 DDR4는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요. 그래서 성능 나오기가 그만큼 쉽지가 않죠. 예. 그리고 메모리는 항상 CPU나 GPU보다 돈을 못 번다는 것이 사실이군요. 예. 근데 왜 마이크론 주가 항상 보면 1배에서 1.5배 사이에서 막 적자날 때도 있는데 뭐 얼마나 오르겠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GB에 지금 2불의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적자인데 계속 가격이 빠지면 그럴 수도 있다. 못 오를 수도 있다. 근데 신제품은 지금 1기가에 10불이에요. 내려갈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그리고 올해 메모리에서 가장 큰 변화는 감산, 과점화 서로 응축한다. 여러 업체들이 없어지고 몇 개만 남는 거죠. 그래서 감산을 하면서 지금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면 더 감산하겠다는 거예요. 반도체 기술은 어렵고 비싸고 중국은 못 들어와요. 이런 부분도 긍정적이고. 그래서 저는 향후 반도체 가격이 과거 평균 이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시간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많은 투자가들이 메모리는 지금 사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아직 가격이 오르지 않으니까. 하지만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이미 그땐 늦는다. 인공지능 성장에 투자하시려면 메모리를 사라. 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챗 GPT가 갑자기 찾아왔던 것처럼 메모리 수급과 가격 변화도 그냥 이게 갑자기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꼭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이런 인공지능 시대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 거기에 메모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런 좀 의미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특히 이런 내용은 하이닉스한테 좋은 거죠. 하이닉스가 여기 DDR5는 굉장히 좀 먼저 하고 있거든요. 예. 또 웨스턴 디지털 실적 발표인데, 예,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웨스턴 디지털 낸드 만드는 회사인데 수요 안정화 시그널은 현재 포착되고 있고 하반기 중 실적은 좋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앞으로 전망이니까 하반기 중에 낸드 수급 균형이 이루어질 것 같다. 요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반기에 나쁘지 않다. 지금 수요도 안정화되고, 그리고 확실히 데이터 센터는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더. 근데 소비자용 PC, 모바일 쪽은 조금 살아날 걸로 조금은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유덴이라고 이제 MLCC 회사 있거든요. 스마트폰 쪽에 주로 많이 IT. 근데 거기도 확실히 좀 하반기 쪽은 조금 살아나는 쪽으로 좀 보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실적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IT 경기도 좀 최악은 지나간다. 상반기에. 아라미드라고 있거든요. 이게 초강력 섬인데 소방복, 뭐 방탄복 이런 데 들어가요. 주 원료가 PDA입니다. 요건데 한국에서 생산되는 게 전체 13.5%. 꽤 많죠. 코오롱 인드가 제일 많이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생산 능력은 2.9만 톤까지 늘어난대요. 지금 1.7만 톤에서 1.2만 톤 더 증설해서. 근데 핵심 원료인 PDA는 중국에서 다 수입을 한대요. 근데 오늘 이제 해드릴 내용은 뭐냐면 이거를 한국 휴캠스 있죠. 휴캠스 아주 지금 이름이 TKG인가? 그 휴캠스 앞에가 TKG인가 아마 그걸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휴캠스가 들어갈 텐데 여기가 이 특허를 이미 획득해 가지고 올해부터 국산화에 의한 투자 들어간대요. 이렇게 늘어나요. 그럼 이거 전량 수입하던 거를 만약에 국산화 해버리면 휴캠스가, 근데 이거는 한번 회사에 확인을 해보세요. 전화를 한번 하시고 가지고 해보시는 게 좋죠. 예, 이게 팩트 체크는 애널리스트에 이제 여기 유안타의 황규현 연구원님이 쓰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휴캠스에 전화하셔가지고 이게 진짜 사실이냐, 언제쯤 생산되냐 보시면 좀 되겠고, 이거 되면 어쨌든 플러스가 되잖아요. 플러스. 그리고 만일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최대치로 1,300억 정도 매출 증가합니다. 이게 톤당
톤당 수익가격이 7,000달러래요. 그래서 15,000톤 요거 그냥 그대로 대입해 보니까 한 1,300억 매출 나오고, 요게 영업이익률 그냥 10% 가정하면 130억 정도 영업이익 늘어납니다. 근데 연간 1,200억 정도 지금 돈 벌거든요, 영업이익. 그러니까 10% 정도 이익 증가 효과는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그냥 가정이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런 이제 가정이 맞는다면 당연히 도움 되죠, 휴게임스한테.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KNJ는 이제 우리 SIC 링 아시죠? 실리콘 카바이드 링, 하나머티리얼즈, TCK가 하는, 예. 이 식각 공정에서 딱 웨이퍼 받쳐주고 깎을 때, 우리 그 건식 식각 배웠죠? 저 함께 배우기 시간에 레이저로 쏘는 거죠, 플라즈마로. 그래서 깎아내는 건데, 그거 견디려면 엄청난 내구성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SIC 링. 근데 하나머티리얼즈랑 TCK는 주로 장비 회사에 납품을 하는 애프터마켓, 아니 그 비포 마켓. KNJ는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애프터마켓. 비포 마켓인 그 장비 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게 마진은 더 좋습니다. 이쪽은 더 싸고. 근데 아무튼 여기가 좀 깜짝 놀란 게, 어제 공시가 나왔는데 LT 프리시전이라는 이제 폴란드 전자용 부품 회사에 여기다 납품을 했대요. 예. 그래서 알루미늄 단조 부품, 뭐 전기차 배터리, 뭐 쿨링팬 이런 걸 좀 만든다고 하는데, 주요 거래처는 LG 엔솔, 이쪽 LG전자판.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간 부품 만드는 회사인데, 저거를 이제 만드는 이제 장비들 있죠. 그러니까 2차전지에 필요한 이런 그 장비들을 요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조립하는 데 쓰는 거죠. 조립. 그러니까 주요 품목의 조립 공정에 쓰이는 자동화 장비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실적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반도체 디스플레이 말고 이 회사는 디스플레이 장비도 하잖아요. 이게 좀 단점이죠. SIC만 하면 훨씬 더 이익률이 좋은데, 이거 같이 하니까 디스플레이가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디스플레이도 좀 살아날 것 같고, 2차전지가 여기 플러스 되면 지금보단 더 낫겠죠. 이런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사업부인 이제 SIC 링은 내년까지도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좀 지속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급을 통한 거는 그 좀 의미는 있다. 그래서 내년까지도 실적 성장 가능하다. 근데 저희 당사에서 차용호 남대조연구원님이 쓰신 자료인데 탐방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KNJ 요거 좀 보여드리면, 업계가 지금 오팡도 안 좋고 중국 막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안 좋은데, 애프터마켓은 오히려 좋다. 왜냐면 메모리 업체들이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게 더 싸거든요, 애프터마켓 SIC가. 근데 중국 업체들이 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도쿄 일렉트론 이런 데서 장비를 못 받아요. 장비를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이 그냥 옛날 쓰던 구형 장비 써야 되거든요. 그럼 요거 이제 부품 교체해야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장비 업체들이 해줬는데 이제 자기네가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디로 해요? 애프터마켓. 애프터마켓은 누가 합니까? KNJ. 예, 여기 하는 데가 월덱스 같은 기업들. 월덱스는 이제 SIC 링은 아니고요. 예, SI죠.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애프터마켓 시장이 이런 이제 규제 이슈에서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중국 메모리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를 했대요, 작년에.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좀 낮은 이유는 여기 디스플레이 장비가 들어가서 그래요. 예, 그래서 2020년에 이런 이슈가 있었대요. FPCB 업체 2등을 지분 취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비 사업부 매출 다변화를 했는데, 아마 이게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성과가 5월 9일 날, 이게 저게 LT 프리시전이 LS 정밀인가 봅니다. 어쨌든 5월 9일이죠. 예, 5월 9일이니까 어제죠. 예, LS 정밀의 폴란드, 요거 맞네요. 예. 이름이 LT 프리시전이라 그래가지고, 아무튼 126억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마감 자동화 장비. 그러니까 저게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온 게 여기 있어요. 요 장비 내용이 요거예요. 요거 LS 정밀의 폴란드 법인에서 126억짜리 원통형 배터리 만들 때 필요한 자동화 장비를 양산용이 아니고 파일럿용, 시험용.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쉬워요. 양산용이면 좋은데 파일럿용으로 한 대씩 줘야 돼. 시험 생산용이죠. 근데 이제 이게 잘 되면 양산용으로 공급되겠죠. 이거 좋은 거예요. 어쨌든 내용은 좋은데 파일럿용이다 아직은.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매출철 다변화한다. 이런 면에서 좋고, 그 다음에 요 SIC 링은 우리 공부 많이 해봤지만 저도 이쪽 시장은 커진다고 보고 있고요. 비포 마켓과 애프터 마켓, 아까 설명드렸죠. 제조사에 직접 납품하면 애프터 낮은 가격, 그 다음에 장비 회사에 직접 납품하면 비포 높은 가격. 여기가 하나머티리얼즈, TCK,
밑에가 KNJ, 월덱스. 예.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생산 능력은 크게 증가할 걸로, 수요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비중이 이렇게 되면 줄어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익률을 올리는데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 이노션이 실적이 좋은 건 아니에요. 매출은 늘었는데 안타깝게도 영업이익이 인력 비용 부담 때문에, 그래서 그건 좀 아쉽고, 주가는 바닥으로 보고요. 2분기도 전년 대비로는 역성장 할 걸로 일단은 좀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1분기보다는 증가합니다. 전년 대비로는 조금 감소고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앞으로 좀 좋아지는 게, 현대차가 올해 신차가 많아요, 출시들이. 예, 그래서 물량을 좀 받고 있는 걸로 나와 있고, 오프라인 전시회 같은 거 있죠, 요런데 이걸 BTR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이쪽도 증가할 거, 리오프닝으로. 그 다음 디퍼플, 뭐 스튜디오 레논, M&A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증가 비용은 하반기에 좀 완화되고, 그리고 밸류 싸고 배당 5% 이상 주고 수년금만 5천억 넘고, 그러니까 지금은 나쁘게 보진 말자. 저번에도 이제 몇 분이 물어보셨지만 좀 이겨내자. 예, 지금은 나쁘게 볼 거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아직 장중에는 크래프톤이 좀 주가 밀리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괜찮았거든요. 어제는 올랐었는데 목표 주가 올렸고요. 어닝 서프라이 나왔고, PC 쪽이 잘 됐대요. PC랑 게임기 쪽 매출이. 여긴 수수료율도 낮아서 여기가 잘 되면 이익률이 많이 올라가요. 예. 그리고 중국 계절적 성수기까지 겹쳐서 ARPPO, 이게 유저 한 명이 평균 결제하는 금액도 2배 정도 성장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1분기가 성수기니까 2분기는 조금 둔화될 수는 있다. 아마 저 부분 때문에 좀 빠졌던 것 같아요, 아침에 주가가. 그리고 모바일은 좀 매출 감소했지만 인도 때문이죠. 인도 서비스 중단 여파. 예. 그렇지만 이제 인도도 아마 재개될 것 같고, 역대급 이익기의 배경이나 아무튼 비용이 많이 줄었어요. 이제 게임 회사들도 이제 비용 절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NC도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죠. 그래서 물론 전체적으로 영업 비용은 증가했지만 작년에 주식 보상 비용 환입이 좀 있었대요. 그거 제외한다면 비용 오히려 감소했다. 그리고 인건비 신규 채용 다 줄이고 있고, 예, 광고 선전비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다만 이제 핵심 게임은 내년에 나와요.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게임이 없어서 좀 왔다 갔다 나.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죠. 내년을 보시고 쌀 때 투자해서 기다리면 언젠간 농산 짓는다. 그때가 17만 원, 18만 원 막 할 때잖아. 19만 원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도 20만 원 이하면 뭐 엄청 싸다 이건 아닌데요. 예, 내려올 때는 내년을 보고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다. 단 속도는 좀 천천히 간다는 거. 신작 게임이 아직은 오래 안 나오니까 그 점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계속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GS 리테일은 실적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 35,000원 유지를 했고, 편의점은 좀 아쉬워요. 편의점 부진했지만 다른 사업부가 잘 나왔습니다. 호텔 여전히 잘 되고 홈쇼핑. 예, 편의점은 조금 이제 일부 부진했고요. 작년에 그 진단키트 판매가 많아가지고 그거 제외하면 그래도 성장률은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영업이익은 좀 감소한 걸로 좀 추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작년 진단키트가 워낙 이제 편의점에서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 효과가 좀 있었는데 그걸 좀 제외해야 되겠죠. 슈퍼 좀 부진했고 홈쇼핑이 많이 늘었고요. 디지털 사업부 요게 참 힘들었죠. 적자가 너무 큰데 점점 개선 중입니다. 이거 빨리 좀 플러스로 돌아서면 좋을 텐데 좀 시간은 걸리지만 그래도 점점 개선되고. 근데 편의점은 불황이 강한 산업이죠. 예, 그리고 이렇게 경기 안 좋을 때 또 많은 점주들이 창업하려고 하죠. 편의점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이 또 난다라고들 많이들 하니까. 또 고물가 상황에서 대체재 성격도 있고, 또 객단가가 싸고 낮고, 또 도시락 판매 잘 되고, 뭐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예요. 한마디로 경기 안 좋다고 안 가진 않죠. 가볍게 한두 개씩 대량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호적이고, 또 올해부터는 비용 절감 효과도 분포가 될 것 같고, 디지털 커머스 투자 많이 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줄어드니까 수익성 위주로 이제 가겠다고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아진다. 지금 주가도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그래서 점진적인
레벨업을, 그러니까 우상향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IBK의 남성현용군 현대백화점 적어주셨는데 역시 실적은 좀 부진했고요. 부진했지만 그래도 좀 기대는 해보자. 하반기는 괜찮을 걸 보고 2분기까지는 좀 어렵대요. 그러니까 일단 1분기 백화점은 이익 증가를 기대했는데 뭐 저런 인건비나 수도 광열비, 예, 이런 것도 이제 뭐 수선비 같은 게 좀 많이 들어갔던 것 같고, 연결 기업 매트리스 만든 지누스도 좀 안 좋았고, 근데 2분기도 부진할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내 하반기를 보면 괜찮다. 왜냐하면 지난해 상반기에 때 의류가 또 많이 팔렸고, 그러면 이제 올해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할 수 있고, 대전점 영업 재개가 아직 쉽지 않고, 지누스 부진도 이어진다. 근데 이게 하반기로 바뀌면 다 바뀐다. 하반기는 대전점 영업 재개될 거고, 지누스 판매 회복, 면세점도 이제 붙는 거죠. 그러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오종이고, 뭐 싼 거는 아실 거예요. PBR 0.3배니까.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이기 때문에 결국 시간밖에는 지금 딱히 답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예, 그래서 좀 계속 버티는 구간이고요. 인텔리안 테크는 그 원앱 있죠. 영국의 저궤도 위성, 거기에 그 유저 안테나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위성 안테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위성이 뭐냐면,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저궤도, 여기가 정지 궤도가 있습니다. 지구 공전 속도랑 지구 자전 속도랑 똑같아요. 그다음 아주 먼 데가 있고, 예, 그러니까 아무튼 정지 궤도가 있는데 주로 저 궤도는 여기다 붙는 거죠. 예, 그 여기서 쏴주는 거죠, 전파를. 그래서 요거를 얘가 쏴주잖아요, 위성이. 그러면 중간에 게이트웨이가 있어요, 안테나. 얘가 받아요. 게이트웨이가 받아서 어디다 쏴주냐면, 만약에 제가 이걸 사용한다. 제가 원앱에 저 위성통신을 내가 쓰고 싶다. 그럼 우리 집에다가 게이트웨이, 아니 그 유저 안테나를 딱 설치해 줘야 돼요. 그럼 여기로 보내줍니다. 다른 집도 유저 안테나. 게이트웨이가 플랫폼 역할하는 거예요, 중간에. 그거예요. 근데 이제 이 원앱이, 그 인텔리안테크가 하는 거는 주로 하는 건 요거 유저 안테나. 근데 이 사업도 해요.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번 1분기 실적은 좋진 않았습니다. 영업이익은 감소했고 매출은 좋았어요. 예, 원앱향 매출은 좋았는데, 아무튼 4분기로 갈수록 하반기에 원앱 서비스 시작해요.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좋아지겠죠. 그리고 요거 저궤도 위성 제외하고 해상용 이쪽도 괜찮았다고 합니다. 비용이 좀 늘어서 이익은 좀 부진했고, 다만 이제 핵심은 뭐냐면 증권신고 보고서 있죠. 유상자잖아요. 거기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요 개발 계약 체결 현황인데, 원앱, SES, 텔레스, 여기 이제 원래 납품을 하니까 컴퍼니 A가 뭔지 아세요? 여기 컴퍼니 A라는, 그러니까 저기 회사에서 비밀로 해달라고 한 것 같아요, 저 고객사가. 우리 이름 넣지 마라. 근데 대부분 다 알고 있죠. 아마존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존 아시죠? 프로젝트 카이퍼. 우리 공부해봤잖아요, 아마존. 요거 하고 있는데 아직 인공위성 발사도 못했어요. 근데 합니다. 이제 조만간 할 거고, 이 사업을 해요. 저게도 위성통신 하는 회사가 어디예요? 원앱, 아마존, 스타링크, 요 세 개예요. 그럼 어디예요? 나머지 한 회사 아마존밖에 없는 거죠. 예, 여기 나와 있죠. 이 A사양 개발 제품 아예, 그러니까 아예 정답지를 적어줬어요. 저궤도 위성통신 게이트웨이. 게이트웨이가 뭐죠? 아까 요거 중간에 플랫폼, 요거 개발 계약하는 거죠. 그럼 아마존이죠, 뭐. 딱 누가 봐도 이거. 예, 답지가 정해져 있죠, 뭐. 예, 그래서 이 프로젝트 카이퍼에 의해서 아마 이제 인공위성도 쏠 거고, 하반기 중으로 아마 테스트할 것 같습니다. 좀 늦지만. 그리고 게이트웨이가 어쨌든 굉장히 이게 중요한 안테나입니다. 유저 안테나가 시장이 더 클 수는 있지만 게이트웨이는 먼저 설치를 해요. 유저 안테나보다 먼저 깔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선점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또 아마존은 글로벌 전 지역 대상. 그럼 만약에 원앱이 이걸 뚫어버리면, 아니 그 인텔리안테크가 여기다 진짜 납품을 해버리면, 지금 이제 개발 계약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성장하겠죠. 그게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증자 이제 하거든요. 여기 이제 전자공시 들어가 보시면 유상증자 결정이라고 나와 있죠. 154만 6천 주를 하는데, 예, 요게 이제 주주 배정이니까 주주분들은 여기 참여하실 수 있고, 64,700원인데 가격은 이건 조정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건 좀 지켜보시고, 확정은 6월 30일 날 가격 확정됩니다. 근데 신주 배정 기준일이 5월 26일이에요. 그러니까 날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5월 26일이 그 기준일이면 5월 24일 종가에 이 기업을 갖고 계셔야 돼요. 유증을 내가 받고 싶다. 유증 받고 싶으신 분들은 5월 24일 종가에 이 회사 주식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걸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청약은 언제 하시냐면 7월 5일하고 6일 날 하는 겁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그 일정들은 꼭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저게 아마존이 진짜 사실이라면, 어쨌든 뭐 저런 좀 내용들은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솔케미칼은 목표 주가 27만원 유지했고 1분기 실적은 좀 부진할 걸로 전망하고 있고요. 2분기는 이제 파운드리 가동률 회복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 아무튼 과산화수소, 이 핵심은 과산화수소입니다. 이게 세정할 때 쓰이는 이제 소재 중에 하나인데 반도체용에 많이 들어가죠. 근데 원재료가 이 LNG예요. LNG 가격이 떨어져야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작년에 LNG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안 좋았죠. 실적이 망가졌어요. 네, 원재료 비용 때문에. 근데 내년엔 사상 최대 이익 날 것 같고, 눈높이도 낮아서 오히려 편하죠. 기대감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신규 프리커서, 이거 우리 증착 소재 기억나세요? 하이케인이 뭐니 몇 개 우리 공부한 거 있죠. 네, 또 퀀텀다 OLED 소재, 이쪽도 있고. 이게 천연가스가 LNG 가격이에요. 많이 떨어졌죠. 수입, 근데 더 떨어질 겁니다. 이거는 이제 분기 단위니까 순차적으로 반영하거든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도 높긴 하죠, 예전보다. 그래서 이런 이제 추세를 봤을 때 한솔케미칼도 긍정적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고서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제 실적 나온 거 중에서는, 어제는 이제 GS 리테일하고 인터로저까지만 한번 적어드렸죠. 그래서 오늘 뭐 보고서 다 보셨지만 GS 리테일과 코스메카 코리아 이렇게 실적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1400%. 1년 수익을 그냥 한 분기에 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거의 점상한가 가버렸죠. SK텔레콤은 이제 오늘 발표했는데 잘 나왔고요. 기대보다 잘 나왔고, 태광이 그때 성광밴드처럼 잘 나왔어요. 그때 성광밴드도 여기 나와 있죠. 네. 깜짝 실적 나왔는데, 이 피팅 회사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그대로 잘 됐어요. 피팅은 우리도 공부 많이 봤지만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대보다 훨씬 더 잘 나왔고요. GKL도 그 카지노 회사인데 기대치에 엄청나게 더 높게 수치가 나와서 최근에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오지는 않는데도 정말 놀라운 실적을 내고 있어요, 사실. 네, 여기 중국인까지 오게 되면 더 날개를 달겠지만 중국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다만 중국 아니고 중국,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거고, 우리 JW 중해제약 저번에 한번 공부 한번 해봤죠. 예, 거기 뭐였죠? 혈우병 치료제였나? 아무튼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세요. 근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38점. 아까 주가는 좀 빠지던데, 아무튼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플러스 38.3% 기대보다. 기대치를 깜짝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고요. CS 윈드도,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풍력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게 보이죠. CS 윈드도 35%나 기대보다 훨씬 잘 나왔고, 작년보다는 166%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CS 윈드도 자꾸 실적이 좀 예상보다 안 나와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제 숫자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까 봤던 그 KNJ 실적 발표했는데, KNJ도 어제 공시도 있었지만 숫자도 잘 나왔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공시 중에서는 하나기술이 2차전지 조립, 어제 겁니다. 우리 하나기술도 한번 공부해봤죠. 2차전지 조립 설비 턴키로 이제 제공하는, 이제 A부터 Z까지 막 이렇게 조립 관련된 걸 이제 공급하는 회사인데, 어딘지는 안 나왔어요. 누구한테는 비밀 유지 계약으로. KNJ가 이제 어제 나온 공시입니다. 이게 자동화전, 이게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 알려져 있고, 내부자 매수는 어제 고영 이게 반도체 원래 장비 회사거든요. 로봇 관련 주기도 하고. 근데 여기 이제 신기섭 이사가 3천만 원. 대한약품 이윤회 회장님은 금액은 얼마 안 사셨더라고요, 어제는. 근데 800만 원 정도인데 여전히 매수를 계속하고 있고, SM의 김태희 사회이사가
106,000원에 2,200주를 사서 꽤 많이 샀어요. 2억 원이 넘으니까 매수 들어왔고, LX 하우시스도 또 들어왔습니다. 4,100주 장내 매수. 예, 34,000원하고 39,000원 요 사이에 장내 매수. 그러니까 장내 매수를 이렇게 여러 개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금액이 좀 다 달라요. 그래서 그냥 저렇게 밴드로 제가 잡아드린 거예요. 그래서 LX 하우시스도 좀 매수가 들어왔고, HB 솔루션도 여기 OLED 장비 회사로 알려져 있죠. 여기도 이용근 씨가 여기 직책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용근 씨가 3.5억 원 정도, 14,000원에 이렇게 좀 대량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요런 좀 어제 내부자 매수가 있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시장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장은 안 좋았습니다. 오후에 많이 밀려버려 가지고 코스피 코스닥 다 약세장으로 마감이 됐고요. 뭐 최근엔 좀 계속 5월 들어와서 좀 답답하시죠. 예, 근데 뭐 예상을 했던 거죠, 우리가. 예, 5월에는 조금 부채 한도 협상도 있고 하니까 좀 쉬어갈 것 같다. 예, 또 2,500에 대한 약간도 부담도 있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조정이다. 쉬어가는 게 괜찮아요. 이걸 뭐 나쁘게 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야 또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또 부채 한도 협상 노이즈가 중간중간 있으면 그때마다 한 번씩 푹푹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오히려 비중 확대에 기회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부채 한도 협상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린다면 뭐 여러분들이 또 그걸 이용을 하세요. 이거 도망가시면 안 되고, 예, 다만 이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제발 오르는 날은 쫓아가지 말자. 오르면 오를수록 또 밸류 부담 생기니까. 그래서 하락장이 쭉 한번 나와준다면 그때는 오히려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 오르는 날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아니면 이제 못 오른 거 위주로 투자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 코스닥도 똑같고요. 근데 다만 저는 코스닥보단 코스피가 낫다. 왜냐면 코스닥은 좀 너무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지수가 좀 쉬어가면서 수급 상황도 약간의 좀 변화가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외국인은 주식을 많이 사고 있고, 자동차, 기아가 신고가 났죠. 기아 대단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전자, 대표주 위주로 그냥 계속 삽니다.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시장 계속 매집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철강주 또 팔았고, 금융주는 좀 개인과 극명하게 좀 대립되는 상황이고, 오늘은 이제 화장품의 날이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코스메카, 이거 우리 예전에 다 공부를 했던 그 기업들도 있죠. 펌텍 코리아, 아이패밀리 SC, 예, 코스맥스도 얼마 전에 기억나세요? 혹시 이거 기억나시죠? 코스맥스도 괜찮을 것 같다고 그 삼성증권에서 보고서 나온 거, 그때 한번 좀 빠질 때, 예,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간 거는 뭐 코스맥스가 좋아서 갔다 이건 아니고요. 그 코스메카 코리아가 이제 실적들이 잘 나오니까 오늘 다 이게 연결돼 가지고 OEM 회사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CNC 더도 좋았고, 예, 애경산업도 실적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다 불을 뿜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대형사들보다 확실히 중소형사. 그러니까 트렌드가 바뀌어 버렸으니까 그런 게 보시면 좋겠고, 또 손해보험 회사들도 오늘 좋았고요. 어제 롯데 손해보험, 오늘은 또 하나 손해보험이, 뭐 손해보험 회사들도 돌아가면서 갑니다. 삼성화재, 뭐 오늘은 뭐 삼성, 이 하나손해, 면세점, 화장품이고, 자동차 부품에서 왜 현대차가 울산에 전기차 공장 급등해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SL도 벌써 32,000원 왔어요. 작년에 고생하셨지만 결국 또 많이 회복이 됐고, 카지노 오늘 GKL에 깜짝 실적 있었고, 임플란트도 실적 좋았고요. 예. 덴티움, 뭐 레이, 디오, 또 음원 음반주도 오늘 괜찮았는데, 근데 조금 이제 쉬어가는 모습도 일부 있었는데 그래도 SM, YG엔터 뭐 좋았던 것 같습니다. 통신주도 오늘 괜찮았고요. SK텔레콤 실적 잘 나왔죠. 배당도 많이 주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렇게 완전 개별장세였어요. 다만 오늘 빠진 거는 리튬, 2차 전지가 요새 좋지는 않습니다. 좀 빠지고 있고, 정유에서 오늘 SK 이노베이션이 별 이슈는 없었어요. 예,
그러나 오늘 뭐 저도 왜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요새 좀 오르긴 올랐는데 빠졌고, LG엔솔은 좋았고, 예, 일부 2차전지는 안 좋았습니다. 장비에서도 좀 그러니까 요즘에 2차전지가 대부분 좋진 않아요. 건설기계도 좀 많이 빠졌고, 이유는 없습니다. 많이 오른 것 같고 빠진 것 같고요. 요새 건설주는 DL은 좀 잘 버텨주는 것 같고요. 인터넷 대표주는 오늘 좀 쉬었고, 반도체 소부장도 오늘은 좀, SNS텍은 증권사에 좀 호평이 좀 있었죠. 오늘 한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온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꼭 그것 때문에 올랐다고 무조건 보지 마시고, 다만 이제 그런 리포트는 있었다. 예, 다만 오늘 또 네페스는 네페스 그 자회사가 또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또 2만 원 한참 또 넘고 좋았는데 주가가 실적 충격으로 좀 부러지는 모습. 여기 네페스아크가 또 적자전환 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한미반도체는 최근에 좀 올랐다가 쉬고 있고, PSK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오늘 마이너스 1%인데 요즘엔 뭐 큰 변화 없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좀 부진했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조선주도 어제랑 다르게 오늘은 조금 약간 식었어요. 그리고 낸드도 오늘 안 좋았고, 원익은 좀 올라왔는데 좀 쉬어갔습니다. 오늘은 뭐 KNJ가 아무튼 실적은 좋았죠. 그래서 2차 전지랑 반도체가 안 가요. 지금 안 가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로봇주는 어제는 좀 좋았지만 오늘은 뭐 물론 이제 기업마다 좀 다르지만 오늘은 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풍력주도 좀 혼조세인 것 같아요. 풍력주들도 아직은, 그러니까 풍력주들이 막 2차 전지만큼 엄청 강하진 않습니다. CS 윈드는 아니 실적 잘 나왔던데요. 그죠? 잘 나왔던데.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주가는 아무튼 좀 빠졌습니다. 내일 이제 내용을 봐야 되겠죠. 아무튼 좀 빠졌고, CS 베어링도 좀 약간 빠졌고요. 네. 전체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별건 없었네요. 딴 건 시총 상위 기업들은 뭐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서는 일단 그 뭐 삼성전자나 반도체가 좀 안 좋았고, LG화학, 2차 전지 좀 밀렸고요. 바이오 셀트리온도 좀 밀렸고, 그러니까 2차 전지랑 바이오 반도체가 조금 안 좋았어요. 반면에 오늘 자동차의 날이었죠. 그죠? 현대차 21만 원까지 왔어요, 벌써. 기아, 그러니까 뭐 독보적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아직은 좀 부진하고, 그래도 이제 모비스도 조금씩은 이제 반등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LG전자가 오늘 괜찮았고, 그다음에 이노베이션은 오늘 안 좋았고요. 은행주 좀 빠졌고, 고려아연도 50만 원 깨졌습니다. 근데 50만 원 깨지면 이제부터는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돼요. 좋은 구간으로 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좀 빠졌고, 포스코 인턴 좀 올라갔고요. 한미약품은 좀 많이 흔들렸네요. 금호석유도 참 이게 지금 이 정도 가격은 나쁘지 않은데 참 힘이 없네요. SKC도 아직까지는 조금 부진한 상태고, 화학주가 좀 안 좋았고요. 근데 화학주는 전체적으로 좀 수급도 조금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금양이 많이 빠졌고요. CS 윈드, 또 LS는 반등했고, 그리고 S1이 좀 밀렸고, 동원산업 밀렸고요. 오늘 굴삭긴 되게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는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 코스닥으로 좀 잠깐 넘어가면, 코스닥은 시총 상위 기업들이 2차 전지가 많은데 2차 전지가 대부분 좀 요즘에 안 좋아요. 그죠? 예. 일단 에코프로 BM이 2%,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5% 급락을 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 부진했고, LNF는 좀 보합 정도, 엔터는 좀 버텨줬고, 대부분 2차 전지 좀 안 좋고, 게임주 좀 위메이드도 좀 빠졌고요. 나노신소재 2차 전지, 대주 2차 전지, 그죠? 2차 전지가 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엔캠도 2차 전지, 예.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이제 그때 태양광하고 반도체로 간 너무 많이 올랐죠 그동안.
그리고 제이오도 2차전지. 예. 그러니까 2차전지는 이제 한번 지금 조정이 크게들 나와요. 그러니까 언젠간 빠져요. 빠지는 건 뭐 그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걸 이제 기다리셨던 분들은 또 투자 기회를 잘 한번 늘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기업 선정은 잘 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내려오지만 또 나중에 옥석가리기 돼서 또 한 번에 반등 나오겠죠. 2차전지는 이게 주도 업종이에요. 그래서 쉽게 무너지진 않아요. 다만 너무 과도하게 오른 데 따른 이제 약간의 그 역방향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다. 그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시장이 좀 어려웠고요.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반도체도 안 좋았고 2차전지도 부진했고 그리고 실적주들은 좋았는데 실적주들 대부분이 뭐 시총이 큰 기업들은 아니다 보니까 시장의 영향을 많이는 못 줬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들 하셨고 또 내일 이제 목요일인데 사실 제가 내일은 저기 한 대학교에서 좀 강의가 있어가지고요. 저기 좀 내려갑니다. 또 저기 지방에 내려가서 제가 물론 이제 저녁이에요. 저녁 강의라서 일단 영상을 찍긴 찍는데 그 KTX 타고 가야 돼가지고 중간에 장은 다 안 끝난 상태로 아마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은 그거 좀 염두에 두시고 내일 영상은 좀 짧게 뭐 길게 못할 것 같고 좀 짧게라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들 하셨고요. 예, 좀 장 빠지면 힘 빠집니다. 좀 힘들 내시고 예, 또 5월 좀 답답한 장이지만 계속 좀 이렇게 기업들 분석하시고 공부하면서 예, 좋은 기업들로 이렇게 잘 리스트업을 그러니까 리스트업을 계속 해놓으세요. 그런 좀 그 시장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